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마을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온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 큰 기와집 담장 너머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서방 없이 이리 오래 살다 보니 너무 심심하구만. 이 몸뚱이가 밤마다 근질근질하고 달아올라 잠도 못 이루겠네. 서방 없이 홀로 누운 자리는 얼음장같이 차기만 하고.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황씨 과부. 나이 22에 남편을 잃고 5년째 홀로 지내는 미모의 청산과부였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교수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녀의 속마음은 제멋대로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라니. 황씨 과부는 넓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날 밤 집 앞에서 미친 척하던 그 사내 눈길이 심상치 않았어. 어디서 본 듯한데 읍내 양반가에서 본 듯도 한데. 하지만 그 풍기는 향내나 몸짓은 분명 양반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지. 황씨 과부의 마음이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창문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시러, 부시러.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때 달빛을 받으며 담장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아니 저자는 분명 그날 밤 미친 척하던 그 거지 사내인데 이런 날 훔쳐보고 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지요. 저 사내가 매일 밤 이렇게 와서 나를 훔쳐본다면. 그날 밤 황씨 과부는 일부러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재미있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며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끌벅적한 곳은 주막이었습니다. 여봐라, 술 한 사발 더 가져오너라. 주막 한쪽에서는 초라한 차림의 사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복, 겉보기에는 거지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만복은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다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이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은 어디 있소? 아이고, 그야 당연히 황씨 과부댁이지. 저 언덕 위에 있는 큰 기와집 말이여. 근데 왜 묻소? 만복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것이오. 듣자하니 그 집 과부가 아주 미인이었던데. 정말인가? 허허, 그것 말할 것도 없지.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라우. 자네처럼 생긴 거지는 꿈도 꾸지 말게. 양반 나으리들도 그 과부 치맛자락 한번 풀어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주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그 양반들 말이야. 낮에는 체면 차리면서도 밤만 되면 황씨 과부네 담장 밑에 쭈그려 앉아 별짓을 다 한다니까. 어떤 양반은 사랑 노래를 불러 개가 지저대서 동네가 떠들썩했고, 또 어떤 양반은 술에 취해 담을 넘다가 똥수간에 빠져서 온 마을에 냄새를 풍겼다지. 아이고, 양반들도 바지 벗고 앉으면 다 똑같은 것인데 말이야. 오라. 그럼 왜 아직도 개가를 하지 않았소? 글쎄 말이여. 소문에 따르면 그 과부가 밤마다 귀신 들린 듯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더구만. 혼자 중얼거리고 때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양반들이 청혼은 하되 실제로 들이기는 부담스러워한다는구먼. 만복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보지 않는 사이에 입가에 미소를 감췄지요. 사실 만복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 고을의 선비 집안 출신으로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후 세상을 등지고 가끔은 미친 짓을 하며 방랑의 길을 택한 거지가 된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이 마을에 들어와 황씨 과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만복은 주막에서 나와 언덕 위의 기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과연 황씨 과부, 재미있는 여인인 것 같구만. 내가 조금 더 재미를 봐야겠구만. 그날 저녁 만복은 다시 미친 사람인 척하며 황씨 과부의 집 담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우연인 척 담장 너머로 돌멩이 하나를 던졌지요. 철컥.
돌멩이 소리에 황씨 과부는 깜짝 놀라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발견하자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옳지. 저기 또 그 미친 사내가 왔구나. 황씨 과부는 슬며시 창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밤이 깊었는데 누가 담장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오?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내가 한번 밖에 나가 볼까? 그녀는 살짝 웃으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만복은 황급히 숨었지만 과부가 일부러 그를 찾으러 나온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요. 누구요? 거기 누가 있어? 황씨 과부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담장 너머로 퍼지자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담장 위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그저 길 가던 거지입니다요. 아니, 당신은 어제 미친 척하던 그 사람이군요. 어찌 매일 밤 우리 집 담장 근처에서 맴도는 것이오? 만복은 민망한 듯 고개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마님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려서. 황씨 과부는 놀란 척하며 입을 가렸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 당신 같은 거지가 감히 양반집 마님을 넘보다니. 그러면서도 그녀는 슬며시 웃으며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만복 역시 그녀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하지만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날마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황씨 과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해질녘에 우리 집 뒷문으로 오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테니.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초대받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도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황씨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지요. 후, 미친 척하는 양반 도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었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고 다음 날 해질녘 만복은 약속대로 황씨 과부의 집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조금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거지의 행색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요. 잠시 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황씨 과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마님, 어젯밤에 말씀하신 대로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황씨 과부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는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자 그녀는 만복을 빠르게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만복은 황씨 과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넓었던 것이지요. 마님, 과연 소문대로 큰 부자시군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 만한 정도랍니다. 자, 이리 들어오세요. 황씨 과부는 만복을 작은 별채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편히 앉으세요. 오늘 밤은 함께 술이나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랜만에 사내와 마주 앉으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군요. 황씨 과부는 술을 따르며 옷고름이 살짝 풀어져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는데 그녀는 그것을 의식한 듯 천천히 고쳐매며 만복을 향해 미소 지었지요. 그러자 만복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의아했지만 호기심에 따르기로 했지요. 마님, 어찌 저 같은 천한 사람을 이리 대접하시는 것입니까? 글쎄요. 이 넓은 집에 홀로 지내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그런 것일지도.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만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거지요? 어쩐지 눈빛이 맑고 말투가 반듯한 것이 보통 거지 같지가 않아요. 만복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마님 눈이 밝으시군요. 사실 저는 원래 선비였소만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후로 세상을 등지고 방랑의 길을 택했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나 봐요. 황씨 과부는 만복에게 술을 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당신을 불러들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라니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하필 우리 집 근처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하더군요. 만복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신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혹시 당신이
밤마다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사람들이 귀신으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만복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 갔지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죄송합니다, 마님. 황씨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할 것 없어요. 오히려 좋은 생각이 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마을 사람들은 내가 과부이니 어서 다시 시집가라고 성화랍니다. 하지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씨 과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 집 주변에서 미친 귀신 역할을 해주었으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나에게 시집가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가 자신을 유혹하려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지요. 그렇군요. 하지만 마님, 그런 소문이 퍼지면 마님의 명성에도 해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게 계획이 있어요. 당신은 그저 밤마다 나타나 귀신 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보면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황씨 과부는 만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한 달에 인자 5냥을 드릴게요.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자 5냥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황씨 과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집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이 별채에서 쉬고 밤에만 나가 활동하세요. 만복은 은근히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는 황씨 과부의 계략에 놀아나고 말았지요. 그날 밤부터 만복은 밤마다 황씨 과부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귀신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이 집의 귀신이라우. 감히 이 집을 넘보는 자는 남자의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여. 라며 소리를 내고 놀라게 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황씨 과부의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씨 과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청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만복은 또다시 귀신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의 젊은 양반들이 황씨 과부의 집 주변에 더 많이 모여들었지요. 그들은 귀신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귀신이 나온다는 집이지? 그렇다네. 이 집 과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귀신도 반했다는 소문이 있어. 허허, 그런 과부라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군. 만복은 이 대화를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귀신 행세가 오히려 황씨 과부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황급히 별채로 돌아가 황씨 과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소. 제가 귀신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소. 젊은 양반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소. 황씨 과부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내 계획의 일부랍니다. 계획이라니요? 실은 전 이 마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최판서 덱도령과 혼인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계속 미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니 그도 경쟁심에 나를 찾아올 것이 분명해요. 만복은 황씨 과부의 교활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저는 계속 귀신 역할을 해야 하는 거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귀신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귀신인 척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야 해요. 예,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꾸며줄 테니 아무도 당신이 가짜 귀신인 줄 모를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최도령이 지나가는 골목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황씨 집 귀신이니라. 황씨 과부는 나의 것이니 감히 넘보지 말지어다. 만복은 어쩔 수 없이 황씨 과부의 지시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최도령이 지나가는 골목에 나타나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나는 황씨 집 귀신이니라. 황씨 과부는 나의 것이니 감히 넘보지 말지어다. 최도령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곧 수상한 낌새를 채고 나섰습니다. 이 이놈! 감히 귀신이라 사칭하고! 내가 뭐든 간에 황씨 과부는 내가 데려갈 것이다!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최도령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전장을 내민 것이지요. 그는 황급히 도망쳐 다시 황씨 과부에게 돌아갔습니다. 마님,
최도령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님을 데려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황 씨 과부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되었군요. 이제 그 도령이 나를 신경 쓰기 시작했네요.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만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계략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도령이 황 씨 과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는 것이지요. 황 씨 과부는 기쁜 듯이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만복 도령. 내 계획이 성공했어요. 이제 저는 최판서 댁의 며느리가 돼요. 만복은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황 씨 과부와 지내면서 그녀에게 은근히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숨기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이제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떠나면 안 돼요. 내게는 아직도 당신이 필요해요. 만복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요? 이미 마님의 목적은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진짜 계획은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최판서 댁에 시집 가려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계속 미루고 있었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요. 만복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황 씨 과부가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마님, 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황 씨 과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실은 최판서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큰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최판서가 그것을 알고 나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이죠. 비밀이라니요? 우리 집 뒷산에 왕실의 보물이 묻혀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그 장소를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최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나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만복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마님께서는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계획하셨군요. 네, 그래요. 제가 최판서 댁 며느리가 되면 그들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 귀신 역할을 해준다면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고.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황 씨 과부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지요. 과연 그렇군요. 하지만 마님, 이런 위험한 계획에 저를 끌어들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황 씨 과부는 만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을 처음 봤을 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만복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요. 제 정체라니요? 당신은 10년 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다가 모함을 받고 쫓겨난 유명한 서미가 맞죠? 제가 어찌 그 맑은 눈빛을 잊을 수 있겠어요. 마님께서 어떻게... 나도 한양에 살았어요. 당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 당신의 결백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만복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지녀온 울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확신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단순히 귀신 역할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필요해요. 만복은 깊이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마님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모든 일이 끝나면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이지요.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까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황 씨 과부는 최 판서의 악행과 자신의 집안이 간직한 비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고, 만복은 자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황 씨 과부가 차를 따르려다 손이 떨리는 바람에 만복의 손등에 뜨거운 차가 흘렀지요. 아이고, 뜨거운데 괜찮아요? 황 씨 과부는 황급히 소매로 만복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괜찮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붉어졌는데 이를 어째? 황 씨 과부는 조심스레 만복의 손을 끌어당겨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숨결이 만복의 손등에 닿자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마님, 만복, 도령. 만복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자 영월의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그녀의 살결은 옥처럼 부드러웠지요. 마님. 황 씨 과부는 붉어진 뺨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의 옷고름이 살짝 풀려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지요. 달빛이 그녀의 살결에 비쳐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만복 도령.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제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그러합니다. 10년간 방랑하며 진실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영월이 만복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냥 이대로 함께 있어도 될까요? 만복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월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밖에서 달 꾸는 소리가 들렸지요.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었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정이 자리 잡았지요. 이틀 후 황씨 과부는 최도령과의 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복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지요.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계속 우리 집 귀신 역할을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혹시 누가 우리 집 뒷산을 파헤치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황씨 과부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지요. 조심하세요. 만복 도령. 만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마님도 조심하십시오. 황씨 과부는 고개를 끄덕인 뒤 혼례를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그날 밤부터 더욱 열심히 귀신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황씨 과부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황씨 과부의 집을 지키며 귀신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만복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는데 분명 뒷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복장을 한 3명의 사내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을 거야. 최판서님 말씀대로라면 이 근처에 보물이 묻혀 있을 테니 빨리 파. 새벽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해.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씨 과부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최 판서가 정말로 보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서둘러 귀신 분장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서 있었지요. 이게 뭐야? 귀신이다. 만복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히 이 산을 파헤치는 자들, 죽음을 각오하라.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만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자는 귀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정체가 들통난 것이지요. 사내들은 다시 돌아와 만복을 둘러쌌습니다. 내 놈이 누구냐?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만복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3명의 사내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지요. 최판서님께 데려가자. 이놈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결국 만복은 결박당한 채 최판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황씨 과부의 모습도 보였지요. 그녀는 만복을 보자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요? 마님, 이자가 귀신으로 분장하고 뒷산을 파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최판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만복을 노려보았지요. 내가 바로 그 소문의 귀신이었구나. 대체 누구의 명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만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결코 황씨 과부를 배신할 수 없었지요. 최판서는 노하여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해! 누가 너를 시켰느냐? 황씨 과부는 이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냥 관가에 넘기는 게 어떨까요? 집안에 이런 난폭한 자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최 판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인 말이 맞소. 내일 아침 관가에 넘기도록 하지. 만복은 최 판서 집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는 온몸이 아팠지만 황씨 과부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관가에 넘겨져 형벌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밤중이 되자 창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황씨 과부가 조심스레 들어왔지요. 만복 도령, 괜찮으신가요? 마님, 어찌 이런 위험한... 소리 내지 마세요. 최 판서가 들을라. 황씨 과부는 만복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건넸지요. 여기 도망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하지만 마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괜찮아요. 최 판서는 아직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만복은 황씨 과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도망칩시다. 안 돼요. 지금 함께 도망치면 우리 둘 다 잡힐 거예요. 제가 여기 남아 최 판서의 의심을 피하는 동안 당신은 한양으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해요. 한양이요? 그래요. 한양에 가면 열감이란 분을 찾으세요. 그분은 제 오라버니예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만복은 황씨 과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돌아올 것입니다. 마님을 구하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씨 과부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제 진짜 이름은 영월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그렇게 불러주세요. 영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창고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만복은 밤새 걸어 이튿날 새벽에야 이웃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을 구해 한양으로 향했는데 그의 마음은 황씨 과부, 아니 영월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월, 꼭 무사히 지내주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갈 테니. 한편 최 판서의 집에서는 만복이 탈출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최 판서는 크게 노하여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내 놈들이 어찌 죄인을 놓친 것이냐? 당장 찾아오지 못하면 모두 곤장을 맞을 것이다. 하인들이 황급히 나가는 사이 최 판서는 황씨 과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혹시 그자를 도운 것은 아니겠지? 여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이유로 낯선 사내를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 부인 말이 맞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 어째서 그자가 귀신으로 분장하고 우리 일을 방해한 것일까? 아마도 그저 장난기 많은 거지였겠지요. 소문을 듣고 재미삼아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최 판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누군가 그를 시켰을 거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보물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여보,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최 판서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소. 다만 그대 집안에 우리를 방해하려는 자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일 뿐이오. 그대는 정말로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겠지? 물론이지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기신 비밀이니까요. 좋소. 그럼 내일 함께 그곳을 찾아봅시다. 황씨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초조해하고 있었고 만복이 무사히 한양에 도착해 도움을 구해오길 간절히 바랐지요. 한편 만복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월이 알려준 대로 열감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섰지요. 열감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만복은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노인이 만복에게 귀중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열감이라.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이 한양에 하나뿐이지. 바로 의금부 도사 열감일세. 의금부 도사라고요? 그렇다네. 하지만 지금은 만나기 어려울 걸세. 왕명으로 지방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다고 들었으니. 만복은 실망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의금부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열감의 행방을 더 자세히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의금부에 도착한 만복은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열감 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열감 도사라. 지금은 남쪽 지방에 특별 임무로 가셨다네. 무슨 일로 찾는가? 그분의 여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급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문지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동생이라 혹시 영월 아가씨 말인가? 맞습니다. 영월 아가씨가 최 판서에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지기는 만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어떻게 영월 아가씨를 아는가? 저는 이만복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다가 모함을 받고 쫓겨난 자입니다. 우연히 영월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복,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구려. 열감 도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시군요. 예,
열감 도사님이 저를 아십니까? 그럼요. 도사님이 항상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하셨지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게. 도사님은 안 계시지만 내가 급히 연락을 취해 보겠소. 만복은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 의금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열감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지금은 영월의 안전이 더 급했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으로 미뤘지요. 만복이 의금부에 도착한 바로 그날, 영월은 최 판서와 함께 뒷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안에 보물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자, 이제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시오. 어디에 보물이 묻혀 있소? 영월은 조용히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지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나무 숲을 지나 거북이 등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곳에서 소나무, 새 그루가 보이는 방향으로 백보를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최 판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북이 등 같은 바위. 아, 저기 있군. 그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영월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지요. 사실 그녀는 보물의 대략적인 위치만 알 뿐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만복이 한양에서 도움을 구해오기를 바라며 시간을 끌고 있었을 뿐이지요. 최 판서는 소나무 새 그루가 보이는 방향으로 백보를 걸은 뒤 하인들에게 땅을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자 영월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요. 하지만 최 판서는 영월의 의도를 눈치챈 듯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 뒤로 물러서? 혹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 영월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하인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최 판서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싸한 변명이군. 하지만 내가 널 믿을 것 같으냐? 최 판서는 영월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위험했지요. 내가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했으니 이제 정직하게 말해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내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영월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되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시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만약 보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지요. 최 판서는 영월의 태도에 더 화가 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지요. 더 빨리 팔아. 반드시 오늘 찾아내야 한다. 하인들은 땀을 흘리며 더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더니 그는 영월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잡았지요. 이 요망한 계집. 내가 나를 속였구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들렸고 그 화살은 최 판서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냐? 최 판서가 소리치자 숲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바로 만복이었지요. 그는 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월 아가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영월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복 도령, 최 판서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이 겁도 없이 감히 내게 덤벼들다니. 영월 아가씨를 놓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화살은 당신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오. 최 판서는 비웃었습니다. 하, 내가 감히 나를 위협하겠다고? 나 혼자가 아니오. 뒤를 돌아보시오. 최 판서가 뒤를 돌아보자 열감 도사와 의금부 군사들이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열감 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판서, 당신은 황씨 가문의 보물을 강탈하려 한 혐의와 함께 양반가의 며느리를 협박한 죄로 체포하오. 뭐라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증거가 있소. 당신의 집에서 황씨 가문의 문서 조각이 발견되었소. 또한 당신의 하인들이 뒷산을 파헤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소. 최 판서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영월을 놓아주고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요. 이건 오해요. 내가 어찌 그런 중죄를 저지를 수 있겠소? 그건 분명. 하지만 그의 말은 의금부 군사들이 그를 체포하면서 끊겼고 영월은 만복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지요. 만복 도령, 정말 무사히 돌아왔군요. 네, 영월 마님,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영월이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꿀이 흐르듯 달콤했지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서로를 안았습니다. 열감 도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자, 이제 우리 모두 한양으로 돌아가자. 임금님께서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최 판서는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만복과 영월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만복과 영월 그리고 열감 도사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판서는 옥새를 훔친 죄로 조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의 죄가 밝혀져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임금은 직접 만복을 불러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습니다. 만복, 그대가 겪은 고초가 참으로 컸구나. 과거에 그대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일도 이제야 밝혔으니 조정에서 다시 벼슬을 내리고자 하노라. 만복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감사히 받들겠나이다. 열감 도사는 그의 여동생 영월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영월아, 이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한양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영월은 수줍게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만복 도령과 함께하고 싶어요. 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영월의 손을 잡았지요. 영월 마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서 가끔 한양에 올라와 벼슬이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곳이 좋겠어요. 그 평화로운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열감 도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구나. 나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이제 너희 둘이 정식으로 혼인을 올려야겠구나. 그렇게 한 달 후 만복과 영월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임금께서도 특별히 선물을 내려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요.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마을로 돌아갔는데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주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지요. 아이고,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 눈이 빠지게 기다렸단다. 주모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척하던 거지 녀석이 양반이 되어 돌아오다니. 세상이 뒤집혔구나. 그렇다면 내가 공주가 될 날도 얼마 안 남았겠네. 하하하. 할머니는 영월의 손을 꼭 잡고는 눈을 찡긋했습니다. 이 할망구 눈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들통이 났지.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저 거지가 진짜 거지일 리 없다 했지. 거지치고는 너무 잘생겼다니까. 만복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고 영월과 주모 할머니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들은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할머니, 저희가 겪은 일을 다 말씀드리자면 밤이 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 다 들었다. 마을에 소문이 파다했어. 만복이가 의금부 도사와 함께 최 판서를 잡아갔다는 소식이. 만복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영월 아가씨의 오라버니이신 열감 도사님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얼마나 용감했겠니? 그 무서운 최 판서를 상대로 영월 아가씨를 구했잖니? 그래.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거지. 참 보기 좋구나. 그 후 만복과 영월은 마을에 새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만복은 가끔 한양에 올라가 조정 일을 돕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영월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셈이지요. 주모 할머니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만복과 영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 이야기라오. 거지 행세를 하며 미친 척했던 선비와 꽤 많은 과부가 만나 천생연분이 되는 이야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감동하였고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요. 이처럼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진인 사대천명의 의미처럼 사람이 할 일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